네, 안녕하십니까. 미주친 TV의 스리퍼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업스타트의 연간 보고서, 즉 10K에서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요약해 볼 예정입니다. 총 이렇게 7가지 카테고리로 분류시켜 보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아직 업스타트의 주가가 많이 회복하지 못해서 이번 영상도 광고를 하나도 넣지 않겠습니다. 네, 첫째로는 매출과 수익성입니다. 업스타트의 매출 성장은 이 왼쪽의 그래프 하나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2020년도에는 이 전년도 대비 매출이 42% 증가했고 2021년도에는 20년도 대비 264% 성장을 하는 등 정말 엄청난 속도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이 매출 성장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 공업 마진도 전년 대비 279%나 증가하는 등 이 매출 성장과 수익성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은 기업입니다. 업스타트의 주 수익 모델은 이렇게 보시면은 거래 수수료인데요. 리퍼럴 피, 플랫폼 피, 그리고 서비스 수익 및 기타 3개로 이렇게 공시를 하였는데 각각 수익 모델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업스타트 기업 분석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2021년 기준 전체 매출 대비 리퍼럴 피의 비중은 62%, 플랫폼 피는 29%, 그리고 서비스 수익 및 기타는 9%를 차지했는데 이 세 카테고리 모두 전년도 대비 이렇게 세 자릿수 성장을 하였고요. 핵심인 리퍼럴과 플랫폼은 240% 이상의 성장을 보여준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아래를 보시면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2021년도에는 공원 마진이 50%를 기록하는 등 이 무시무시한 수익성 또한 보여주었죠. 네, 업스타트는 보시다시피 이게 업종 특성상 기술직에 많은 직원 보상금을 주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업스타트는 최근 3년간 이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2.7, 5% 그리고 2021년도에는 16.6%를 기록하는 등 굉장히 훌륭한 수익성을 보여주는 흑자 기업이에요. 하지만 실제 현금 흐름에 포함되지 않는 이 직원 보상금을, 여기 위에가 다 직원 보상금인데요. 이 직원 보상금을 제외시, 네, 보시면은 제외했을 때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0.4%, 9.9%, 그리고 21년도에는 25.2%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기본적으로는 이 업스타트는 수익성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면서 업종 특성상 절대로 결코 지나치게 많은 스톡 옵션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흑자를 유지하니까요. 팔란티어를 보시면 정말 이게 팔란티어는 정말 제가 커버하려고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업스타트 같은 기업은 이제 핵심 인력들이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머신러닝 및 기술 개발 관련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CRB의 의존도 변화입니다. 업스타트는 2021년 12월 말 기준 총 38개의 뱅크 파트너가 있다고 공시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업스타트는 이제 금융기관들과 이렇게 보시면 1년 계약을 맺는데 특이점이 없는 한 자동 연장을 하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투자자분들이 항상 걱정했던 것이 이 CRB, 즉 크로스 리버뱅크의 의존성이었죠. 그럴만도 한 게 2019년에는 이 한은행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거의 80%였거든요. 그래도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다른 은행과는 다르게 CRB랑은 보시다시피 다르게 CRB랑은 이렇게 4년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최근 연장한 게 2019년 1월로 이번 계약은 2023년 1월까지 커버할 예정입니다. 즉 그리고 연장 또한 4년 연장이고요. CRB와 이렇게 단연 계약은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이번에 공시자료를 통해 긍정적인 점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이 CRB를 대체할 만한 제2의 협력은행의 성장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CRB 단독, 그러니까 매출 대비 CRB 단독 의존도는 19년도 80%에서 20년 63%, 그리고 21년도 56%로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기간 동안 여기 세컨드 커스터머죠. 여기에 매출 의존도가 이렇게 18%와 27%로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또 상위 두 개의 은행의 매출 의존도가 커지는 모습이라서 조금 아직도 걱정은 되는 모습이긴 해요. 보시면 상위 두 개의 은행의 매출 의존도는 2020년도 81%에서 21년도 83%로 좀 증가했죠. 그렇지만 이렇게 앞으로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많은 은행과 이제 큰 은행들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말이 자꾸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업스타트는 이제 기존 은행들을 대체하거나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도와주면서 서로 윈윈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네, 협력 기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말 기준 38개의 파트너가 있었는데 이 중 7개의 은행은 기존 신용 점수인 파이코의 최소 점수 가이드 자체를 파기시켰고요. 전적으로 업스타트에 의존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굉장히 파괴적이면서 이 파격적인 선택이고 업스타트가 앞으로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런 입소문에 힘입어 협력업체 숫자는 앞으로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요. 뭐든 처음이 힘들지만 정착만 되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니까요.
네, 오른쪽을 보시면 이 오토론인데요. 오토론도 2021년 말 기준 총 10개의 은행 파트너십을 맺었고 협력 딜러 숫자들도 이렇게 분기별로 40% 이상 성장을 하면서 21년 말 기준으로는 총 410개의 딜러와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라방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업스타트는 오토론에 정말 총력전을 하고 있고 엄청나게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일즈 관련 인력을 충원 중인데 정말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2022년 오토로는 이 폭발적인 성장을 예상하는데 이 보수적으로 소문난 업스타트의 경영진은 올해에만 15억 불 가량의 세일즈 볼륨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업스타트의 성장은 뭐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이 트래픽 의존도인데요. 업스타트에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루트든 사이트를 타고 들어가야죠. 그런데 대부분의 루트가 이 크레딧 카르마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즉 아직까지 소비자들에게는 이 업스타트 자체의 브랜드 인지력이 많지는 않은 거죠. 크레딧 카르마랑은 뭐 좋은 관계에 있으며 2020년 11월 달에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참 이게 웃긴 게 한 달 뒤인 12월 달에 이 크레딧 카르마가 인투잇에 인수되면서 향후 파트너십 관계에 대해서 조금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서로 뭐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윈윈 관계이니까 뭐 관계는 지속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크레딧 카르마를 통해 대출을 신청이 되면 이 피를 또 크레딧 카르마에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 수익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자체 브랜딩 파워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 같습니다. 크레딧 카르마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위에 뭐 제시한 회사의 뭐 대응 방안은 정말 교과서적이고 뭐 큰 기대감이 없을 정도였는데 이렇게 7개를 제시했어요. 뭐 계속해서 크레딧 카르마 같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 마케팅을 하는 것, 소비자에게 직접 우편을 보내는 거, 그리고 입소문을 내면서 뭐 업사트 자체의 웹사이트를 더 선전하는 거, 그리고 뭐 이메일 마케팅, 그리고 온라인 광고, 팟캐스트 광고, 그리고 TV 광고 등등을 강화할 거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 뻔하고 당연한 거라서 기대감은 전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금융당국의 허가입니다. 업사트는 사업 초기부터 미국의 금융 규제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왔었고 CFPB, 즉 소비자금융보호국으로부터 AI 기반의 신용분석 및 대출 상품과 관련한 금융 허가를 받은 유일무이한 기업입니다. 해당 허가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업스타트는 2017년 11월 처음으로 이 노 액션 레터를 받았고 2020년 11월에 연장을 했습니다. 다음 만기일은 2023년 11월로 뭐 이변이 없는 한 3년 연장이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뭐 긴장은 해야겠네요. 만약에 이거 연장 못 받으면 성장이고 뭐가 없습니다. 기업의 근본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네, 참고로 금융당국에 연장을 했을 당시 업사트와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면서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은 기업은 없다고 합니다. 즉, 이 금융규제의 허가 자체가 이 보이지 않는 진입 장벽을 만드는 것이고 업사트가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뭐 비교 우위 혹은 절대 우위에 있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번 라방 때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섯 번째로는 뭐 PPP인데 이건 뭐 사소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주주로서 좀 살짝 창피하긴 하지만 뭐 그래도 뭐 잘 받은 것 같긴 합니다. 재물을 보시면 2020년도 554만 불가량의 영업 외 이익이 발생했었는데 이게 PPP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2020년도 코로나로 사업에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들에게 이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직원들의 3개월치 월급을 나라에서 지원해준 지원금이 있었거든요. 보니까 이 업사트도 이 지원금을 530만 불치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중소기업들에게만 주는 것으로 약간 모양 빠지긴 하지만 뭐 주주로서 본다면 뭐 잘했다고 해야겠죠.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세금 이슈입니다. 공시자료에 의하면 업사트는 현재 미 연방 정부로부터 9억 9천만 불, 주 정부로부터 12억 가량의 이 NOL이죠. 넷 오퍼레이팅 로스가 보고되었으며 앞으로 2034년에서 35년까지 이 누적 손실이 회계 처리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2032년까지 보시면은 연방 정부로부터 3천만 불, 주정부로부터 1,300만 불 가량의 연구 개발 지원 관련 세금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아 향후 몇 년간은 순이익이 크게 잡혀도 뭐 딱히 세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성장주의 금리 인상이 있는 이제 지금 같은 환경에서 굉장히 세금 혜택 같은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네, 오늘 이렇게 업사트의 10K를 공부해 보았는데요. 투자와 관련된 제 의견은 지난번 영상과 변함이 없습니다. 업사트는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며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으며 경제적 혜자와 이 독점적 기술 그리고 금융당국의 허가라는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 또한 설정이 되어 있는 이제 훌륭한 기업입니다. 무엇보다 흑자 기업이고요. 업사트가 계획하고 있는 개인 대출, 오토론, 비즈니스, 뭐 소액 대출, 모기지 등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된다면
언젠가 될지는 장담 못하지만 뭐 10배거도 뭐 꿈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제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도 많은 방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유튜브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설명란에 링크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